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맨유 대 아스날. 일단 맨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맥과이어 그리고 바런 그리고 이제 린델로프 등 여전히 좀 수비에서의 결장 이슈가 많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레시포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장 의심이 사항이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원정팀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큰 결장자는 없긴 하지만 사카가 역시 이제 결장 의심이다 보니까 좀 사카의 좀 출전 유무가 어느 정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및 결장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꾸역꾸역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팰리스 상대로 원정에서 4대0 대패를 당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카세미르를 센터백으로 기용할 만큼 지금 수비에서의 전력 누수가 이제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수비에서의 그런 좀 문제를 절실히 좀 드러내면서 팰리스 상대로 이제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이제 보였던 직전 경기의 맨유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원정팀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머스 상대로 3대0 대승을 거두며 4연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맨시티와 우승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경기들을 이제 다 이기고 봐야 되고, 이제 맨시티가 남은 경기 중에서 한번 좀 미끄러질 때를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아스날이 다 이긴다고 해도 맨시티 또한 다 이기면은 결국 맨시티가 우승을 하기 때문에, 일단 뭐 아스날 입장에서는 남은 경기 다 이기고 맨시티가 좀 지는 그런 경우를 바라야 될 수밖에 없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은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현재 지금 후방에서의 안정감은 지금 아스날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지금 현재 뭐 맨유에 비해서는 안정적으로 빌드업을 해나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 경기는 뭐 원정이라 해도 아스날이 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아스날이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갈 만한 요소가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다만 이제 아스날의 최근 원정 경기를 봤을 때 우선 뭐 토트넘 상대로도 3대0으로 여유롭게 리드를 하다가 후반에 2골을 실점하며 간신히 이겼을 정도로 원정에서의 수비 집중력은 홈에 비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원정에서의 아스날을 봤을 때 이번 경기 맨유 상대로도 클린시트 경기를 기대하기는 좀 다소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맨유가 지금 뭐 계속해서 좀 저조한 모습 보여준다고 해도 홈에서는 뭐 꾸준히 득점을 기록할 만큼 이제 공격이 나쁘진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아스날의 실점 위험도 어느 정도 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네. 자,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아스날이 유리한 부분이 많긴 하지만 맨유가 아스날 상대로 대패를 당한 적이 거의 없었을 뿐더러 이제 심지어 홈에서는 더더욱 지금 없습니다. 네. 게다가 뭐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이벌 매치인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맨유가 뭐 진다고 해도 홈에서 크게 무너질 가능성은 적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그리고 이제 맨유가 뭐 이런 약간 라이벌 매치에서는 고춧가루를 뿌리는 경우도 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아스날 승과 맨유 2.5 프랜승의 그런 배당이 비슷하다면은 맨유 2.5 프랜승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메리트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 맨유 2.5 프랜승 쪽 볼게요. 그리고 3.5 기준으로 이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맨유 2.5 프랜승에 3.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셀타비고. 자, 일단 꼬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1명 결장, 그리고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일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마요르카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연승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이제 원정이 아니라 이제 홈에서는 3연승 중으로 더더욱 지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매 경기 지금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하며 공격 흐름도 좋은 편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최근 베티스 상대로 지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알라베스 상대로 3대0 대패를 당하며 굉장히 저조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은 이제 원정 성적이 좋았던 그런 좀 상황이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다시 홈과 원정에서의 편차가 커지면서 원정에서의 성적이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최근 뭐 홈과 뭐 원정 경기를 비교했을 때, 물론 뭐 이제 퇴장당한 비아레알 상대로 홈에서 이제 이겼다고 했지만, 어쨌든 뭐 비아레알을 좀 잡으면서 홈에선 잘 나가고 있고, 다만 이제 뭐 원정에서는 알라베스 상대로 대패를 당했을 정도로 이제 좀 간극이 크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셀타비고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은 이것도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 봤을 때, 이제 측면 수비가 취약한 그 셀타비고 상대로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좀 측면 위주로 파고들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제 홈이다 보니 좀 템포 조절하며 공격을 더 주도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원정에서 좀 주도권을 갖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리고 좀 공격도 역습 위주로 이제 풀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역습 위주로 풀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봐요. 자, 그래서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양 팀의 그런 좀 홈과 원정에서의 좀 차이도 커 보이고,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셀타비고 상대로 이제 최근 5경기 모두 이제 이겼을 정도로 극강의 모습을 보인 점까지 고려하면은 여기는 그래도 홈팀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노바는데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에 2.5 기준 오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름슈타트 대 호펜하임. 자, 일단 다름슈타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자, 그 다음에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다름슈타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쾰른 상대로 원정에서 이긴 걸 제외하면 거의 다 패배를 했고, 그리고 현재 리그 꼴찌로 강등 또한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다름슈타트 입장에서는 남은 리그 경기가 이제 크게 의미 없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원정팀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라이프치히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었긴 했지만,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4연패 중으로 이제 저조한 폼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특히 뭐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매 경기 원정에서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하며 지금 불안정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다름슈타트나 이제 호펜하임 모두 수비 뒷공간이 잘 뚫리고, 그리고 라인 조율이 잘 안되며 수비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두 팀을 좀 수비를 믿고 보기는 많이 좀 어렵다고 봐요. 네. 자, 다만 이제 공격에서는 다름슈타트에 비해 호펜하임이 훨씬 더 약간 좋기 때문에 호펜하임이 만약에 공격적으로 나서서 좀 화력전 양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우위를 좀 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다름슈타트 역시 최근 무득점 경기가 많긴 하지만 수비가 많이 안 좋은 호펜하임 상대로는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봐요. 네. 그러다 보면은 뭐 이 경기는 양팀 다 좀 기회만 잘 살리면은 난타전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뭐 한 가지 걸리는 점은 호펜하임이 원정에서 지금 4연패 중으로 약세를 이제 보인다는 거지만 그 이상으로 다름슈타트의 홈 성적이 좀 많이 처참해요. 네, 왜냐면 이제 다름슈타트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6연패 중이고, 그리고 강등도 확정되었다 보니까 선수들의 의욕도 이제 많이 떨어진 점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지금 원정 약세인 호펜하임이라고 해도 호펜하임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좀 7위까지도 노려볼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기부여 또한 지금 큰 편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이제 호펜하임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고, 그리고 3.5 기준은 요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솔직히 뭐 호펜하임이 클린 이긴다고 해도 솔직히 클린시티로 이길 확률은 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호펜하임이 이기면서 좀 다들 좀 양상으로도 흘러갈 만한 요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베로나 대 토리노 경기. 자, 우선 이제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이제 공리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다뤄봤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추가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공격수인 뭐 자파타까지 결장 의심이 상황이다. 이것까지 좀 전달해 드립니다. 자, 우선 이제 베로나 최근 3경기 기준 2승 1패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 이제 홈에서는 우디네세와 피오렌티나를 연달아 잡으며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확실히 이제 베로나도 강등권과 이제 근접하다 보니 이제 좀 시즌이 끝나갈수록 조금씩 좀 살아나고 있죠. 네. 아무튼 좀 최근 흐름이 괜찮은 그런 베로나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하다 보니 득점력 또한 많이 좀 저조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4경기 연속 지금 무득점 중으로 골 가뭄에 이제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좀 공격 흐름이 많이 안 좋죠. 자, 일단 이 경기도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 뭐 매번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토리노 경기는 전반적으로 좀 템포가 많이 좀 느리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느린 템포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최근 좀 공격이 단조롭고, 그리고 득점 기회도 잘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이제 공격에서의 그런 기대치는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가 홈도 아닌 이제 원정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경기력 면에서는 좀 기대치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자, 그리고 이제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토리노보다 공격 전개가 더 낮긴 하지만 역습이 좋다 보니 역습 위주로 이제 득점 기회를 만드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라인을 많이 올리지 않는 토리노 상대로는 공격에서 주춤할 가능성도 이제 있어 보여요. 솔직히 뭐 이제 베로나가 좀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낸 그런 좀 상황을 봤을 때는 대부분 이제 상대 팀이 좀 라인을 올려서 좀 플레이하는 그런 좀 팀들 상대다 보니까 약간 이런 좀 팀들과 비교했을 때 토리노는 라인을 좀 많이 올리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은 베로나가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좀 공격에서는 약간 좀 주춤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양 팀의 좀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만한 요소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드려 갔네요. 자, 물론 뭐 이제 상대 전적에서는 토리노가 앞서긴 하지만 최근 이제 흐름, 그리고 득점력, 그리고 토리노의 그런 저조한 폼까지 고려하면은 홈 베로나 상대로는 좀 고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렸을 때 현재 뭐 원정 토리노 정배 사이드는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베로나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베로나 프랜승에 언어반 언더로 접근하는 경기,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리치 시티 대 리즈 유나이티드. 자, 요거는 이제 승격 플레이오프 이제 준결승 1차전 경기입니다. 자, 우선 이제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비 1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리즈 같은 경우에는 핵심 윙어인 지금 다니엘 제임스가 결장 의심이 상황이에요. 솔직히 뭐 말만 뭐 결장 의심이긴 하지만 결장 가능성이 지금 더 큰 편이라고 이제 볼 수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2무 1패로 다소 좀 흐름이 좋지 못한 채 6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격 플레이오프 준결승전에서 3위 리즈와 이제 만나게 되었죠. 네. 자, 그래도 지금 뭐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지금 무려 1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중으로 지금 홈에서 지금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이제 노리치가 뭐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도 좀 나쁘지 않지만 그 이상으로 홈에서 워낙 굉장히 좀 막강하기 때문에 현재 뭐 16경기 연속이라는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자,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작년 11월에 블랙번 상대로 진 이후로 뭐 반년 가까이 지금 한 번도 홈에서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좀 노리치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리즈 같은 경우에는 한때 1위까지 했을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갔지만 4월 이후로는 단 한 경기밖에 못 이기면서 저조한 성적을 거뒀고 결국에는 이제 3위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2위까지 만약에 올라갔으면은 그냥 이런 플레이오프 없이 다이렉트로 승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리즈였지만 최근에 뭐 이제 QPR 상대로 뭐 대패하거나 뭐 사우스햄튼 상대로도 이제 홈에서 지는 등 이제 연패 흐름을 이제 좀 타고 있고 약간 그런 결과들이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결국 뭐 3위까지 떨어지게 되었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네요. 자, 일단 뭐 이제 이전에는 리즈가 노리치 상대로 매번 이기며 강한 면모를 보여왔지만 현재 리즈의 폼을 봤을 때 홈 노리치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리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매경기 실점이 많을 정도로 수비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이제 좀 노리치 상대로도 이제 좀 실점 위험이 클 수 있습니다. 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홈에서 지금 노리치의 긴 무패 행진까지 고려하면은 1차전은 노리치가 홈에서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노리치 프랜슨 쪽 보도록 할게요. 네, 노리치 프랜슨 보는 경기. 안 그러면은 어노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노리치 프랜슨의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르디비시 경기. 첫 번째 아약스 대 알메로 시티. 자, 우선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1명 결장.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메로 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에서 이제 트벤트를 잡고 이제 직전 경기 폴란드 상대로 원정에서 대승을 거두며 나름 좀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뭐 이제 그 사이에 엑셀시오를 상대로는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둔 적이 있지만 그 경기에서는 아약스가 좀 리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 이른 시간에 이제 퇴장을 당하면서 결국 좀 수적 열세로 인해 좀 많이 좀 고전을 했었죠. 네. 솔직히 뭐 이제 그 경기도 이제 아약스의 좀 이른 시간에 그런 좀 퇴장이 없었으면은 엑셀시오를 상대로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 만한 좀 경기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뭐 최근 뭐 아약스의 폼이 뭐 좀 좋은 편에 좀 속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메로 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13위로 잔류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이제 리그 경기들이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알메로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제 에르디비시 내에서 가장 무승부를 이제 많이 한 팀이죠. 네. 그래서 그런 약간 좀 무승부를 좀 많이 하면서 이제 승점 1점씩 차곡차곡 쌓았고, 그리고 약간 그게 좀 스노우볼로 굴러가면서 결국 좀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자, 이전에 이제 알메로 시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끈적인 인상을 남기긴 했지만 최근 3경기에서는 수비가 많이 흔들리고, 그리고 특히 좀 뒷공간이 잘 뚫리면서 좀 실점 위험이 굉장히 좀 커 보이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전에 비해 좀 수비 밸런스가 좀 많이 무너진 지금 알메로 시티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알메로 시티가 아약스의 공격을 막기는 다소 버거울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아약스가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공격을 주도하며 유리하게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뭐 아약스가 홈에서 굉장히 좀 유리하게 풀어갈 만한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자, 그리고 뭐 이제 알메르시티 같은 경우에는 동기부여가 없지만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5위 유지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 면에서도 양 팀의 좀 차이가 클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런 점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이번 경기는 아약스가 홈에서 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아약스 승 쪽으로 보는 경기, 그리고 1엔드 기준은 영어는 마인승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네, 아약스 승, 마인승, 그리고 3.5 기준은 영어는 오버사이드, 네,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어헤드 대 알크마르. 자, 우선 이제 고어헤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 X. 자, 그리고 이제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고어헤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흐름이 좋지 못하고 현재 리그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단 뭐 고어헤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진출은 확정이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뭐 부담이 있지는 않아 보이고, 반면에 이제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3연승 중으로 이제 흐름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네. 그쵸. 그리고 이제 현재 3위인 트벤테와 승점이 2점 차밖에 안 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3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4위인데 만약에 이제 3위로 마무리를 하면은 다음 시즌 챔스 예선전에 이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알크마르 입장에서는 동기부여가 클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생상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여기도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 뭐 원정이라 해도 알크마르가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네. 왜냐면 뭐 고어헤드 자체가 워낙 뭐 점유율이 그렇게 높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골 점유율 기반으로 플레이하는 알크마르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좀 템포 조절하며 자기 페이스대로 좀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최근 고어헤드가 득점 기회를 만들어도 뭐 그렇게 좋은 득점 기회보다는 다소 좀 상대팀이 막기 쉬운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면서 공격에서의 그런 퀄리티도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어헤드가 유효스팅이 좀 많다고 해도 뭐 그중 뭐 절반 이상은 굉장히 좀 의미 없는 그런 좀 슛이 많기 때문에 확실히 좀 공격 퀄리티는 지금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양 팀의 좀 공격에서의 퀄리티 차이도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아무래도 좀 메이킹 좀 능력에서 좀 다소 좀 차이가 나는 양 팀, 이렇게도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현재 흐름, 그리고 뭐 경기력뿐만 아니라 동기부여 면에서도 알크마르가 더 크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5경기 모두 이제 알크마르가 고어헤드 상대로 이제 이겼을 정도로 천적의 모습을 이제 보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상성적인 면까지 고려하면은 요거는 원정이라 해도 알크마르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원정이라도 알크마르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대신에 요거는 내 고배당으로는 내 햄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알크마르가 일단 원정이긴 하고, 그리고 고어헤드가 홈에서 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요거는 배당 대비했을 때 햄무까지 도전하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헤이렌베인 대 이제 비테세. 자, 우선 이제 헤이렌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테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정도가 결장,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보네요. 자, 일단 뭐 헤이렌베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원정에서 이제 헤라클레스 상대로 이긴 걸 제외하면은 승리가 없고, 특히 홈에서는 지금 4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전에 비해 모멘텀이 많이 떨어진 그런 좀 현재 헤이렌 베인이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비테세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이제 강등권이었지만 승점 삭감으로 인해 강등의 세기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강등이 확정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비테세 입장에서도 뭐 남은 이제 리그 경기는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물론 뭐 이제 비테세가 직전 경기 이제 위트레트 상대로 원정에서 지긴 했지만 나름 이제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좀 선전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약간 좀 강등이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 좀 선수들이 좀 잘하면서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긴 했어요. 네. 비록 지긴 했지만. 네. 자, 다만 그때 이제 비테세가 이제 이번 시즌 연속성을 보인 경우가 거의 없었을 뿐더러, 그리고 여전히 지금 원정에서는 공수 방면에서 전부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약간 좀 좋은 경기력을 기대하기는 많이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강등이 확정된 그런 좀 팀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의욕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충분히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자, 물론 뭐 근데 헤이렌베인도 크게 동기부여가 없는 건 마찬가지긴 합니다. 네. 지금 뭐 헤이렌베인이 다 이긴다고 해도 다음 시즌 뭐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큰 약간 동기부여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홈에서 4경기 연속 헤이렌베인이 승이 없었을 뿐더러,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마지막 홈 경기인 걸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번에 헤이렌베인이 비테세는 잡고 홈에서 좋게 마무리하려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홈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 굉장히 좀 비테세 정도는 좀 잡고 좀 잘 마무리하려고 하지 않나 싶어서, 이 경기는 그래도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뭐 전력면이나 뭐 경기력 면에서 헤이렌베인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헤이렌베인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건 3.5 기준은 배당 대비했을 때 오가 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 경기 몇 가지 더 살펴보면, 일단은 제노아 대 이제 사솔로, 이 경기는 사솔로 프랜스 사이드 보도를 하고, 그 대신에 고배당으로 도전하신 분들은 무승부 도전하는 경기, 이 정도로 한번 보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있을 이제 리그왕 경기 중 이제 스타드렌 대 이제 랭스, 죄송합니다, 랑스. 자, 이 경기는 이제 랑스 프랜스, 그리고 어느와는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승격 플레이오프 준결승 1차전의 또 다른 경기, 웨스트 브로미치 대 사우스엔드. 네. 자, 요거 역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브로미치 프랜스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요 경기는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네. 요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그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